제가 하나씩 사진을 찍어놨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찍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이따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곳에 가셔서 살펴보셔도 돼요. 용인대학교 만약에 또 살펴볼 게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문들이 하거나 뭐 선후배들이 했던 것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용인대학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거 있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이 중에 한 가지, 거의 한 200 몇십 가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드는 게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자상거래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전자상거래는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관공서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무슨 게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을 사용하는 직접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은 전자상거래라고 사용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가장 편할 겁니다. 현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전자상거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나 결제를 하거나 쇼핑몰에서 뭘 사거나 아니면은 뭔가 검색을 해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당근마켓으로 여러분들끼리 주고받거나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당근마켓은 솔직히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죠. 그냥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 예외상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직접 가서 어떤 상점에 가서 직접 사거나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다 전자상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근마켓처럼 C2C거나 B2C 쇼핑몰 그다음에 G4C 관공서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운영하는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통계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계 또한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강의 자료를 일단 15차시까지 먼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거 보시다가 뭔가 너무 빨리 뛰어넘었다. 여러분들 요 2021년 전자상거래 가셔서 요거 해당 차씨를 미리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이걸 한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기본 이론 설명하고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책을 참고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뭔가 문의가 많으세요.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금방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런 취지에서 간략하게 보고만 넘어갑니다.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기업과 개인 거래죠. B2C가 있습니다. B2C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쇼핑몰이 가장 크죠. 여러분들 카카오 쇼핑도 같이 하고 네이버 쇼핑몰 등 그런 것들 다 쇼핑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셔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거의 하는 대부분 다른 사람, 개인을 만나지 않는 것들은 거의 다 B2C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과 거래하는 개인 B2C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B2C의 장점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간과 제약, 공간 그런 것들을 다 아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거 일사천리에 이루어지죠. 구매부터 배송까지 일사천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2C 전자상거래 이용하면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어요. 단 신경 쓸 거는 거의 대부분 이 기업에서 책임지는 거죠. 배송 문제라든가 파손 문제 등등 그런 것들은 기업에서 책임집니다. 가끔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그 기업에서 쇼핑몰에서 가끔 쇼핑몰 측에서 그 물건을 발주하는 곳이랑 직접 통화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약관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쇼핑몰 네이버에서 산다. 네이버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업 거기 입주한 업체랑 직접 통화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일례로 제가 유모차를 어디다가 하나 보냈는데 유모차가 파손이 됐다고 배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배송이 안 오냐 물어봤더니 유모차가 파손이 돼서 저한테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약관을 자세히 훑어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 둘 간의 B2B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파손은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저한테 오기 전에 파손이었기 때문에 B2C죠. 저희는 거래가.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 간의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나는 네이버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배상을 받거나 여러분들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담원 분들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들 참고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B2C 쇼핑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B2B의 거래에서 물건이 발주된 거고 우리는 B2C겠죠. 실제 소비자가 얻는 거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뭐 보호 장치가 있다. 표준 약관이 있다. 뭐 안전성, 신뢰성이 있다. 뭐 거의 대부분이죠. 사이버 쇼핑에서 예전엔 과거에는 물건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을 오거나 다른 상품이 오면은 뭐 딱히 방법이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망해버리죠. 한 번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품이 온다거나 그러면은 가품이라고 표시하고 팔면 상관없는데 가품이라고 표시하고 안 팔면은 배상을 해주게끔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오래됐으니까 2000년도 초반부터 왔으니까 20년 정도 좀 됐으니까 아마 많은 안전장치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C2C도 있죠. 당근마켓이나 그런 것 제일 가능한 당근마켓, 중고나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옥션도 C2C 유형이라 그러는데 옥션 뭐 요즘에 카드 결제도 잘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올려요. 요즘 당근마켓도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C2C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것들이 있죠. 개인 간의 거래는 그냥 C2C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나서 현금 주고 아니면 또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예약 걸어놓고 가서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개인 대 개인인데 실제로 옥션에는 개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 옥션이 우리나라 옥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개인 간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휴대폰을 팔거나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이죠. 2000년도 초반에 휴대폰을 팔거나 여러 물건들 중고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옥션에다가 많이 올려놓고 거기서 거래를 하고 배송을 하고 했었는데 저도 또한 많이 거래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많이 거래했는데 지금은 거의 기업화돼 있어서 거의 뭐 여기선 유형으로는 C2C긴 한데 옥션에 들어가면은 일반인이 없죠. 다 기업이죠. 그럼 당근마켓이 가장 유사한 C2C 같아요. 개인 간의 거래는 당근마켓하고 중고나라가 가장 적합한 예시 같습니다. 책에는 뭐 옥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당근마켓도 최근에는 싼 제품들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사들이죠. 기업이 사들여서 다시 개인으로 되팔죠. 기업형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 C2C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포시죠. 정부24나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벌금 같은 거 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가끔 속도 위반이나 뭐 신호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딱 세 번 날라왔네요. 3번 정도 날라왔는데 첫째 아들 아플 때 하고 여기서 경기도 광주에서 분당 차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 속도 위반한 거 하나랑 뭐 가끔 신호등 가다 보면 실수할 때 있죠. 그래서 잘못 알고 통과했는데 날라왔다. 뭐 주차 딱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G포시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유형은 여러분들 붙이는 데에 따라서 누가 주체가 됐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앞뒤가 바뀌면 됩니다. C2B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전자상거래 프로세스를 어떻게 화살표를 어느 쪽으로 꺾느냐에 따라서 B2B도 되고 C2B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겁니다. 뭐 결합도 해도 돼요. B2B, B2B, 2C 이거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를 결합시킨 전자상거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초반에 예를 들었듯이 네이버가 물건을 다 가지고 있진 않죠. 기업과 기업의 거래로 인해서 네이버에서 물건을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어떤 회사랑 연결해서 그 회사가 올리게 되죠. 그 올리게 되면 그 회사가 그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계에 따라서 B2B가 될 수 있고 B2C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앞에서 발생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프로세스는 이런 거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멋지게 붙일 때 쓰는 거지 실생활에는 뭐 잘 안 쓰죠. 멋지게 여러분들 문서할 때 붙일 때 씁니다. 웹기반인데 웹기반 웹은 어떻게 했냐? 뭐 저 솔직히 우리는 알 필요가 없죠. 쭉 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사물 웹의 시대라는데 예, 지금 사물 웹의 시대라는데 실제 사물웹의 시대는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발전해서 AI하고 빅데이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사물웹 시대가 되는 거죠. 사물웹의 시대를 조금 지나서 이제 개인 맞춤형 사물웹의 시대입니다. 제가 사물웹의 이 사물웹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시간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제 생활 패턴을 다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변할 겁니다. 지금은 아마 이 사물웹의 시대를 열심히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혁신 도시라든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사물웹의 시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건 아파트 단지를 간단한 예를 들면 아파트의 현관에 들어서면 엘리베이터가 오죠. 어떤 아파트는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그게 바로 이게 사물웹의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는 우리가 알듯이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구글도 당연히 포털 사이트겠죠. 여러 가지가 기능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포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포털 사이트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냥 포털 사이트구나. 내가 쓰는 게 다 포털 사이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지요. 직접 들어가면은 할인이 되게 하는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검색 방법입니다. 우리 국내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가라고 대표적으로 네이버, 네이트 다음인데 거의 네이버가 독보적이죠. 그 이유는 네이버가 쇼핑함과 블로그, 이용자를 쥐고 있죠. 이용자한테 무료로 네이버나 블로그 같은 거를 제공하고 그 편의성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용자가 많으면 어쨌든 거기에 기업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이버는 몸집을 불렸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가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죠. 이름만 바꿨을 뿐이 카카오는 네이버 그 플랫폼, 그러니까 네이버 아까 포털 사이트만 없을 뿐이지 카카오는 지금 동일한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카카오톡이란 서비스, 무료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이콘이나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를 가입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부가 서비스들을 붙이는 거죠. 지금은 카카오로 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너무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제재당하고 있죠. 그 이유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슈퍼 같은 데도 전부 다 오늘의 세일 품목도 카카오가 아니면 못 보게 돼 있죠. 그러게 따지면은 소상공인이니까 소상공인이면 영세상인까지도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카카오에.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할 때 너무 밑에 부분까지 가져가시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웹기브 서비스 전망인데 뭐 이거는 뭐 서비스가 감소할 수가 없죠. 근데 뭐 이것들은 앱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절대적으로 페이지부가 감소하고 있다고 나올 건데 실제 우리는 포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가 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포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쓰거나 뭐 어떤 거를 썼을 때 이미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네이버를 안 쓸 뿐이지 휴대폰은 네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하나 갖고 같이 만들죠. 보는 페이지만 자동으로 바뀌는 거지 요즘에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뢰하거나 만들 때 네이버나 PC나 휴대폰, 안드로이드나 그 다음에 저기 애플폰이나 하나로 세 개가 다 같은 폰으로 하나로 발주를 해야지 요즘 맞습니다. 가끔 보면은 세 개로 발주를 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 개가 맞았어요. 이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세 개가 맞았는데 지금은
발주를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나로 발주해서 이건 무조건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지할 때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내일 카4980가라는 사이트를 가서 컨설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비용적인 측면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미리 만들 때 얘기를 했으면 하나로 만들려고 그랬을 텐데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에 문제가 약간 그러니까 너무 운영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3개짜리니까 하나 고치면 저쪽도 고쳐야 되고 이쪽도 고쳐야 되니까 일이 3배로 들기 때문에 아마 그때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닝이죠. 이러닝 전자책 온라인 음악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죠. 이러닝은 이미 저랑 같이 하고 있죠. 이러닝 어떤 녹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서경석이 선전하는 부동산 아니면은 그런 것들 다 이러닝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엔 인강이라 그래서 저쪽에서 듣는 거 인터넷에서 듣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닝을 조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갈 수 있으면 학교 가고 학원 갈 수 있으면 학원 가야지.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시력이 좀 나빠집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안과에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저도 최근에 애들이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안과에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시력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2년 동안 태블릿 PC하고 PC, 휴대폰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눈도 그렇고 애들이 정확하게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닝은 좋긴 한데 대학생들은 굉장히 좋아요. 대학생들의 고등학생 그런 데인데 어린이들한테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학원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닝은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예시로 들어줬죠. SAP 이러닝을 한번 예시로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요 이러닝에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데 애기들 유아들은 별로 안 좋아요. 장점이 자기주도 학습인데 그렇죠. 이거는 공부가 습관화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습이고 이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이러닝 단점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표현이나 어떤 존재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그 부자연스러움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강의실이면 여러분들하고 가짝 붙어서 뭔가 얘기를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지금은 거의 일방통행이죠.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뭔가 많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전달될 수 있게끔 제가 아마 이거 이외에 다른 강의를 또 준비해왔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제가 확실히 뇌리에 받게끔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쭉 해서 4차 산업의 선두 기술에 따라 에듀테크를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닝 이런 것 자체가 실제 그 퀵배달처럼 퀵 서비스처럼 그러니까 지금 배달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여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실제 유행을 탈 건지 아니면 이대로 쭉 갈 건지 사람들이 패턴이 굳어져서 이대로 쭉 갈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지 알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근데 한번 참고는 삼아야죠. 어떻게 왜 이러닝을 해 이거는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 때 어떤 곳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이러닝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설명하면 그게 이러닝입니다. 전자책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이 굉장히 즐겨보는 입장인데 실제 저는 전자단말기를 사용하는 거는 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기 때문에 실제 책을 사서 보는 게 낫습니다. 단말기를 안 사고 단 PDF로 된 건 삽니다. PDF로 된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PDF로 된 거는 가끔 사요. 이런 식으로 PDF 된 거, PDF로 된 전자책은 삽니다. 대신에 PDF로 되면은 복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겠죠. 제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가 붙어 있죠. 이건 내가 산 건데 막 배포되면은 제가 유포자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PDF 전자책도 많이 발전합니다. 실제로 책 읽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아니고 그냥 책만 읽어주는 거는 틀어놓고 무료 전자책들은 틀어놓고 귀에 꽂으면 읽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긴 한데 단점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컴퓨터가 없으면 못 본다. 아니면 휴대폰이 없으면 못 본다. 그리고 한 부분만 필요할 때가 있죠.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부분이 있죠. 책갈피 기능이 기능이 제가 전자책을 아직 안 써봐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실제 한 10장, 5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 책에. 소설책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되는데 나머지 기술서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뭐 이런 PDF 전자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올 때 실제로는 이 책을 살려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긴 합니다. 제가 전자책을 직접 가져오려면은 이 전자책을 가져오려면은 실제 한 20만 원 정도 들긴 하는데 비용까지 배송 비용까지 비행기 배송 비용까지 20만 원 정도까지 들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로 뽑아오죠. 근데 비행기 배송 시키는 게 더 싸요. 인쇄비가 어마무시합니다. 인쇄비 치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써보니까 추천하는데 외국에서 가져올 때 전자책 빼놓고는 인쇄한 거 사시는 게 좀 기다려도 편하실 겁니다. 너무 급할 때는 이걸 사셔도 되는데 그 외에는 그냥 기다리시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쭉 해서 비즈니스들이 있답니다. 잉크를 절약하고 뭐 어쩐다고 그러는데 뭐 눈도 뭐 덜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고 책이 굉장히 편합니다. 아무데나 뭐 고장날 게 없죠. 전자책 잘못하면 뭐 깨지고 그러니까 뭐 태블릿보다는 이게 낫죠. 책이 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구시대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온라인 영화는 여러분들 저 같은 거는 넷플릭스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넷플릭스하고 또 뭐 보더라. 넷플릭스하고 제가 아마 티빙을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하고 티빙을 제가 열심히 보면서 여러 가지 하죠. 왜냐하면은 요즘 코로나 시대 때 극장을 못 갑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극장을 가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극장이랑 극장을 다 가서 웬만한 개봉 영화는 다 봤는데 또 장가 가서 애 키우다 보니까 극장을 잘 못 가지요. 그럴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정답이죠. 넷플릭스 보고 아니면은 아까 같이 티빙 다른 거 하나를 더 가입해서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근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보긴 보죠. 사람들이 가격대 성능비로 보는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수요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가는 거지 실제 극장에서 크기와 사운드는 집에서 구현이 안 되죠. 아무리 빔을 쏘더라도 그런 거 자체는 똑같이 구현이 안 됩니다. 빔을 쏘긴 쏘는데 저희 집에서도 빔을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7만 원인가 8만 원 주고 어떤 아저씨가 거기 사모님한테 쫓겨나서 버리듯이 가져오는 걸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분은 아마 게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집에다가 빔을 쏘면 혼나죠. 그래서 굉장히 혼나죠. 그러면은 당장 팔아오라 그랬죠.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검색해서 가져와요. 싸게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집에서 구현할 수가 없어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빼놓고는 그렇게 소리 크게 하면은 쫓겨나겠죠. 사람들 항의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 선상이 있어서 그렇게 극장처럼 무지막지한 사운드와 무지막지한 화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코로나 특수로 이게 발전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음악인데 디지털 음악은 여러분들 메론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여러 스트리밍 음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지난달까지 티빙하기 전까지는 해놨어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티빙이 훨씬 더 싸더라고요. 이러저러 대비해서 그래서 티빙으로 바꿨더니 유튜브 음악이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 음악이 굉장히 편한데 운전할 때나 뭐 그럴 때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바로바로 찾아서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아니면 제 취향에 따라서 음악을 골라줬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멜론을 많이 썼죠. 돈 정액제도 끊고 아니면 MP3 과거에는 MP3 다운로드해서 개별로 500원이나 뭐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싸이월드가 이 디지털 음악을 예전에 선도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왜 망했는지는 의문이에요. 왜 망했는지 망한 건지 망하게 만든 건지 의문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저희 세대 사람들이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어마무시하게 금액을 다 한 번씩은 써봤을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좀 안타깝게 됐네요. 요즘 과거 거는 그대로 살렸어도 살아날 텐데 이 싸이월드가 아마 현실을 못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디지털 음악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디지털 음악이나 온라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작권법을 찾아보시면 저작권이 끝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이 끝난 그 영화나 음악들은 여러분들이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보면 무료 영화, 무료 음악 같은 것들이 다 저작권이 끝난 상태입니다.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하나씩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이따가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 온라인 게임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고스톱부터 시작해서 저희 때는 한 게임이 굉장히 단순한 게임들이 많았어요. 대작들은 거의 없었고 한 게임이나 뭐 그런 거 퍼즐 게임 정도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굉장히 대작 게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용량 게임에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서 핸드폰으로 하는 건 좋아하지만 PC 게임을 좋아하는데 집에서 금지당했죠. 그것만 한다고 금지당해서 하진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미 온라인 게임은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게임 안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퍼즐 게임이라도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을 해서 그 안에서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일단 잠깐 설명드리고 아마 아이템 구매나 광고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트를 얻기 위해서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하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트를 얻기 위해서 광고를 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바로 전자상거래로 직결됩니다. 온라인 게임 비율인데 뭐 항상 온라인 게임은 좋죠. 그다음 디지털 만화는 요즘 웹툰 많이 보죠. 과거엔 웹툰 볼 필요가 없었죠. 만화책 대여방이 많았으니까 200원만 있으면 300원만 있으면은 신간들을 대여할 수 있었어요. 줄 서가지고 대여하거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즘 웹툰이 한 20장면,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200원이죠. 한 페이지에 거의 한 10원씩 내는 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비싸졌는데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200원보다 싼 웹툰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웹툰은 이길 수 있습니다. 웹툰은 만화책이란 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수료를 아무래도 네이버보다 더 적게 해서 웹툰이란 걸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수료 많지 그 네이버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만치 디지털 만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대신 작가 비율하고 그런 걸 조정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만화 같은 건 웹툰들 많이 보죠. 요즘 뭐 연령에 관계없이 만화라는 것 자체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웹툰 맨날 찾아보고 대형 작가들도 많이 나왔죠. 강풀이나 뭐 요즘에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뭐지 그 누구 있는데 우기명 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주인공 분이 생각이 안 나. 그린 사람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런 우기명이 주인공인 그 만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거의 재벌급이죠.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만화가들은 진짜 몇 분 빼놓고는 다 힘들게 살았죠. 근데 요즘에는 만화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죠. 인터넷 뱅킹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니면 PC로. 요즘 은행들이 잘 안 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은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원이나 아니면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실제로 은행에 가려면 제가 시간을 쪼개서 가야 되는데 요즘 은행은 뭐 인터넷으로 다 되죠. 인터넷 뱅킹으로 다 되고 여러 가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짐에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생겼습니다. 휴대폰도 당연히 잘 되죠. 그리고 OTP도 일회용 비밀번호도 물어보지도 않죠. 잘 요즘에는 지문으로 생체 인증 동공이나 지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인터넷 뱅킹이 문제점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 시스템인데 뭐 다른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체를 뚫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지문을 본뜨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여러분들 휴대폰을 팔거나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포맷을 시키면 포맷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키는 포맷은 포맷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키는 포맷은 뭐라 그러지? 이런 지도를 없애는 거예요. 이런 폴더에 요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요 폴더를 없애는 것 뿐이지 관계를 끊는 것 뿐이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해서 다 포맷했는데 어디서 뭐가 나왔다. 여러분들 휴대폰은 잘 파실 때 잘 파셔야 되죠. 쭉 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과거 휴대폰뿐이 안 됐는데, 휴대폰이 안 됐는데 요즘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적금이나 뭐 그런 것들, 심지어 뭐 청약 통장까지 자유자재로 하죠. 그래서 내가 얼마 남았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수시로 알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이버 증권거래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서서 전화로 그 펀드 매니저한테 사고 팔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PC로 넘어오면서 직종들이 생겼죠. 집에서 직접 주식 투자하면서 전업으로 투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넘어오면서 직장인들 대부분이 근무 시간에 주식하고 있죠. 실제로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주식은 잘 안 하는데 얘기하느라고 주식은 계좌는 있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고 주식을 안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주식 계좌를 파놓고 너 뭐 샀어 그러면은 그것도 나도 사 그래야 사고 그러면은 대화가 되죠. 한 주라도 사야지 대화가 되지. 그럼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끔 그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주식은 좋아하진 않는 상태라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렇게 저는 성격이 그렇게 못 돼가지고 어쨌든 증권사들도 여러 가지 증권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게 뭐 이거 관련해서 무슨 방을 만들어서 리딩방 같은 걸 만들어서 단체로 가죠. 단체로 몇천 명이 한꺼번에 사면 주식이 오르거든요. 몇천 명 한꺼번에 팔면은 그러니까 일시 투자 사람들은 그게 사람들이 몰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사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고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이버 증권들이 많이 생겼죠. 사이버 증권 거래에서 뭐 공인인증서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뚫리면은 여러분 사실 뭐 같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뭐 한 가지 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쓰는 사이트, 은행 사이트나 그런 것들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쓰는 사이트와는 비밀번호는 달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르게 아예 다른 패턴도 다르게 쓰셔야 되고 나중에 바뀔 때도 뭐 그렇게 바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보험 요즘 뭐 온라인 보험 많이 쓰죠. 캐럿포마이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저 같은 자동차 보험 온라인으로 하죠. 실제 온라인하고 실제 보험하고는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15%인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체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보험료를 아낄 수 있죠. 근데 단점은 상담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들면은 최고로 들어놓으면 어쨌든 최고로 들든 안 들든 가격은 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장 팁은 최고로 다 찍어 놓으면은 그래도 쌉니다. 왜냐? 오프라인 보험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24개월 들게 되면은 만약에 24년 종신보험을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20년 납입을 하죠. 그러면 그 중에 몇 년치는 보험 설계사가 초반에 가져갑니다. 수수료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 보험과 차이는 그 수수료를 안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년짜리 보험을 든다. 10년짜리 보험을 들면 그 중에 1년은 보험 설계사가 가져갈 겁니다.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내에 해약했을 때 영원이 되는 이유가 이미 여러분들은 보험료는 냈지만 그 보험료는 보험 설계사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을 때 잘 드셔야죠. 실제 필요한 보험만 들고 실제 그쪽에 보험을 들 때 적금이라는 상태로 들어버리면은 골치 아픈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적금은 항상 해지할 수 있어요. 적금인데 해지를 사람들이 살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100만 원씩 부었는데 1년 만에 해지를 해야지 그러고 해지하려고 그러면은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0만 원이 남았을 수도 있고 난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넣었는데 실제 10년짜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들 때 약관도 잘 하시고 뭐 해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쭉 해서 뭐 금융 추이는 핀테크하고 P2P 클라우드 펀딩 뭐 이렇게 쭉 되는데 핀테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근 오래됐어요. 오토 기반으로 뭐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뭐 그런다는데 굉장히 이런 경우는 잠시만요. 뭐가 보내는 거야?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P2P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 한번 시스템을 보려고 거기다 직접 돈을 빌려줘 봤어요. 근데 실제 거기다 돈을 빌려주면은 그 업체가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5% 정도
분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출금할 때 돈을 또 가져가요. 몇천 원을 더 가져가면 실제로는 그걸로 다 써버립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은 거기서 얻는 이익은 0원일 겁니다. 수수료까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는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여러분들 그 핀테크 기술로 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결제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삼성페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 삼성페이는 요즘 많이 쓰죠. 삼성 휴대폰을 쓰신 분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초반으로 생각하시면 버스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버스카드, 신용카드로 버스카드를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이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버스카드, 핀테크하면 버스카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아마 접근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계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아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전자상 거래는 항상 똑같아요. 왜냐? 우리가 구축을 하지 않을 거니까. 구축을 하면은 달라져요. 구축을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전자상 거래의 기초, 이론 쪽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할 거는 항상 똑같아요. 쇼핑몰뿐이 없어요. 쇼핑몰이나 근데 요즘은 좀 나아져서 당근마켓 듣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쇼핑몰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글씨는 저 같아도 저 글씨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아버리지. 그럼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론이죠. 원래 소리가 나는데 제가 아마 소리를 꺼놨을 것 같은데 소리를 껐을 것 같습니다. 이론이죠. 우리가 이 접근을 보면은 이걸 기술적 접근하고 행동적 접근을 볼 수 있는데 기술적 접근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경영학과니까 이걸 구축하거나 뭘 하진 않아요. 그래도 살짝만 설명드리고 우리가 할 거는 대부분 여기서 할 거는 행동적 접근이에요. 이거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건지에 대한 행동적 접근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얘기할 겁니다. 기술 접근은 컴퓨터 과학과에서도 거기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 실제로 물어봐도 돼요. 살짝 여기서 얘기할 건데 기술 접근은 저한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행동적 접근으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기술 접근은 그래도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 하나하나 해볼까. 데이터베이스는 상품 정보하고 여러분들 소비자 정보하고 구매 정보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배송 정보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여러 자료 데이터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려면 뭔가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드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려면 그에 저장할 수 있는 로직이 담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홈페이지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여주는 쇼핑몰 사이트 같은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B2C인지 B2B인지 C2C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전자결제를 어디다 붙일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여러분들이 어떤 암호화 여러분들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것들이 암호화가 안 돼 있으면 예전에 문제가 있었죠. 해킹해서 여러분들 주소를 다 갈취해 가서 거기다가 스팸 메일을 보내고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다 탈취해서 여러분들 사이트에 접속해서 접속되는 사이트에 정보를 다 털어가는 일이 많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식별될 수 있는 것, 그 전화번호나 주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식별할 수 있는 번호들은 암호화되게 법적으로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패킷, 여러분들이 중간에 아마 보면 전부 다 무선이겠죠. 휴대폰도 똑같고 전부 다 여러분들 휴대폰의 유선이 아니잖아요. 과거 유선 전화는 유선선 중간에 따가지고 거기서 해킹을 했는데 요즘에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암호화가 안 됐으면 그 날아가는 그 근처에 있다가 그 날아가는 데이터를 잡아채서 봤을 때 암호화가 안 돼 있으면 그거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패킷을 날아가는 걸 잡아다가 위변조를 시켜서 보내면은 여러분들은 1,000원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10원 보냈다 그러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위변조로 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쇼핑몰 주문을 바꿔치기 해서 여러 가지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암호하고 표준은 여러분들 표준을 지켜야죠. 여러분들 표준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데 그 표준이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뿐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HTML 표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 표준들이 있는 거죠. 어떤 장치, 여러분들 휴대폰 보면은 이 뒤에
뭐 C포트가 있고 그다음 OPN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 C포트가 표준이죠. 그래서 그런 표준들, 기술적인 표준들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쇼핑몰을 구성하면은 쇼핑몰을 파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거를 다른 쪽에 팔아요. 패키지화해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팝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마 그걸 팔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기술적 접근을 해서 우리 어떻게 행동적 접근이죠. 어떻게 쇼핑몰 자세히 보는 거죠. 기술적 접근으로 보는 걸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다고 제가 이거 물어보면은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니까 살짝 보시면 돼요. 저희 집에서 이제 검색을 하죠. 난 오늘 뭐가 갖고 싶은데 오늘 뭐가 갖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드론이 갖고 싶어요. 드론을 갖고 싶은데 안 사주죠. 너무 비싸다고. 싼 거 사면은 또 금방 고장 나죠. 드론이 너무 갖고 싶은데 검색을 했죠. 인터넷에서 뭐 휴대폰으로 검색하든 노트북으로 검색하든 집에 PC로 검색하든 여러 가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 사이트에서 다나와에서 가격 비교를 해서 이게 제일 싸다. 이게 뭐 사은품도 주고 이게 제일 싸다 검색을 했어요. 이 검색을 다 하니까 이 검색한 내용이 방화벽이라는 데 막혀요. 아까 얘기했죠. 암호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방화벽이라는 데 막혀서 뚫고 들어가요. 승인된 인증만 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승인되지 않은 인증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문 발주를 예를 들어 가짜로 할 수 있는 거죠. 가발주로 할 수 있는 거죠. 가짜로 발주를 하거나 위변조가 가능한 데이터들 방화벽이 이건 적당한 URL이 아니야. 이건 적당한 데이터가 아니야. 그러면서 방화벽이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서버에 쌓이게 되는 거죠. 서버에 DB에 쌓이게 되는 거죠. 정확히 DB에 쌓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다는 걸 알게 되죠. 주문을 알게 되면은 이게 난 드론을 주문했어 라는 게 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그럼 드론을 주문했으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 사람이 드론을 주문했네. 경기도 광주의 192가 드론을 주문했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플랫폼일 뿐이지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이 업체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서 알아야 되겠죠. 192라는 사람이 드론을 주문했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걸 배송으로 보내겠죠. 194는 주소를 붙여서 배송으로 보내겠죠. 배송은 여러 가지 허브를 거치겠죠. 이 주소에 따라서 한 군데 거칠 수도 있고 두 군데 거칠 수도 있고 세 군데 거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면은 택배를 항상 언제 오는지 궁금하죠. 택배는 항상 이틀 안에 오는데 오늘 오기를 바라지도 않는데 오늘 검색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새벽쯤에 검색하면 어느 허브창에 가 있죠. 어떤 물류창고 집화장에 가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배송차를 타고 저희 집에 오게 돼 있죠. 이 선물을 싣고 저희 집에 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인 거죠. 이거 자체가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가 별게 아닙니다. 이 간격 중에 어떤 것들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이거를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물류 창고가 싫어.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직접 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나는 이거 자체가 싫어. 나는 직접 주문해서 데이터베이스 안 쌓이는 나는 그런 것들 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내 정보가 쌓이는 것도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렇게 해서 직접 주문 시스템을 따르게 만들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안 쌓이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이것도 필요 없고 문자로 이 사람한테 직접 문자로 주문할 수도 있죠. 내 주소하고 내 전화번호를 적어서 여기다가 적으면은 그 사람 휴대폰에 직접 갈 수도 있는 거죠. 카톡으로 갈 수도 있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게임기를 사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용산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죠. 과거에 항상 똑같아요. 소비자 중심이 아니고 과거에는 상인 중심이었어요. 어, 상인 중심으로 이걸 가면은 굉장한 비싼 값. 각 쇼핑몰마다 굉장히 비쌌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가격이 각각 달랐죠. 그래서 불균형이 심했어요. 가격 불균형이 심해서 용산 정강상가에서 이 PC 하나를 조립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다나아가 나오고
그 다나와에서는 가격 비교, 그다음에 최신순, 추천 부분순, 인기순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기 시작했죠. 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조회 조건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저희에게 순서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기능으로 소비자 불만을 채워줬어요. 결국은 용산 정자상가는 망하고 이 다나와 같은 쇼핑몰만 남았죠. 상점은 실제로 망했죠. 왜냐?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나 뭐 그런 것들이 소비자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비교 사이트가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고유 특성을 보면은 쭉 보면은 동시 재편성이나 뭐 글로벌 보편, 풍부, 상호 활동 이런 거 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회적 기술까지 있는데 고유 특징은 동시 재편성이죠. 동시 재편성을 설명하자면은 언제 어디서 가능하죠. 여러분 휴대폰으로 저 제주도에 가서 쇼핑할 수 있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저쪽 외국에 가서 외국에 관광하다가 쇼핑할 수도 있죠. 아니면 강원도에 가서 쇼핑할 수 있고 인터넷이 터지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죠.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쇼핑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바닷가에서 뭐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다 휴대폰으로 가능하죠. 전화를 안 걸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노트북이 인터넷 지원하면 인터넷을 갔다가 뭐 다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언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주문해서. 똑같죠. 뭐 동시 접근성이나 글로벌 접근성이죠. 글로벌 접근성 뭐 이런 특징을 보면은 뭐 이런 거죠. 국가와 영역을 뛰어넘는다. 뭐 기간 뭐 그런 것들이죠. 미국에 있는 제품을 우리나라에 사고 과거에는 보따리상이라는 게 있었죠. 보따리상이 그걸 들고 와서 가거나 아니면 무역으로 직접 수입해 오거나 과거 보따리상이 인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부자고 인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아마존이나 뭐 그쪽 쇼핑몰을 이용하면 바로 배송이 오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그 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배송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비행기 타고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바로 오죠. 그만큼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접근성이나 뭐 풍부성, 상호 활동성이나 뭐 정보 밀집도나 뭐 그런 것들 개인 맞춤이나 사회적 기술을 아마존으로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역과 그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죠. 어떤 보부상들이 우리나라도 지역이 상간 지역이니까 보부상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면서 물건을 지고 날른 적이 엊그제 같았죠. 근데 지금은 다 똑같죠. 이마트에 가면 전국 공통 가격이죠. 여러분들 다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죠. 뭐 이렇게 뭐 한국어로도 되고 다국어 지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것들인지 다 접근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보편화도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표준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 기승.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만 적용이 안 되면 다른 거죠. 과거 휴대폰 업체들이 안드로이드가 나오기 전에는 각각 휴대폰 업체마다 다른 시스템을 썼죠. 근데 지금은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 또 웹도 어떻게 보면은 한 웹 HTML5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쓸 수 있고 노트북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애플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아니면 어떤 표준화된 거 가지고 표준화 통일성으로 여러 가지 기능과 여러 가지 그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죠. 상호 활동성. 여러분들 뭐 이거 뭐 유튜브는 뭐 딱 이게 나오죠. 정보 밀집도나 조회하면 다 나오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동영상이 먼저 나오죠. 사회적 기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항상 얘기하는 B2C, B2B, 뭐 C2C, 그 다음에 소셜, 모바일, 지역 여러분들이 많이 휴대폰에 깔려 있는 것들이죠. SNS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뭐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 C2C나 B2C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B2B 뭐 이렇게 뭐 이건 C2C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간략하게 기억하셔도 상당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구성 요소로는 이렇게 같이 뭐 수익 모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창업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를 할 때,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창업하는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는 가치 제한은 도대체 왜 이 사이트를 사용해야 되는지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볼까요? 장재호 학생은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사용해봤어요? 배달의 민족. 사용은 했는데 네. 그렇게 막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그 한 번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그 쿠폰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렇죠. 가치죠. 나 쿠폰 할인해줬죠. 할인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쓸 때는. 그죠? 네. 그죠? 그지 그게 가치예요. 도대체 왜 썼냐 그거죠. 할인해주니까 썼다. 고객 유도하는 거죠. 가치로. 그렇죠? 그게 가치예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왜 구매해야 하는지 할인되니까 구매하지 그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가치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수익 모델이 있죠. 수익 모델. 당연히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벌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익 모델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시장 기회죠. 이렇게 시장 기회. 어떻게 진입하는 시장 규모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특수성이 있는 사람들만 뭐 1년에도 다 합쳐도 1,000만 원뿐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진입을 안 하겠죠. 몇 조 돼야지 진입을 하지. 그래야지 먹을 게 남지. 1,000만 원짜리 뭐 1억짜리 그런 거는 진입을 안 하겠죠. 아마 있는 데서 하라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시장 기회를 보고 경쟁 환경을 봐야죠. 어떤 기업들이 여기 진출해 있는지라는 것들을 봐야 되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뭐 삼성, 뭐 저쪽 쌍용, 쉐보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있죠. 여기 진입하려면은 이 몇 개 회사가 어떤 차를 만들고 있는지 그 가격 경쟁력이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경쟁 우기죠. 차를 사러 갈 때는 어떤 차가 좋은지, 뭐 옵션이 좋은지, 이 차와 이 차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하면은 차 사러 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전략인데 목표 고객을 유인 제품 판매를 위해서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이런 식으로 귀엽게 만들면은 가서 서 있겠죠. 그 다음에 사겠죠. 아니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획기적인 옵션이 있다. 우리 차는 뭐 트레일러도 끈다. 우리 차는 뭐 4륜인데 저기 산도 그냥 올라간다. 뭐 그런 것들을 뭐 시장 전략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가서 구경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 들고 있죠, 손에.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다 조직이 있겠죠. 이런 걸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필요하겠죠. 뭐 인사 조직도 필요하고, 뭐 개발 조직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히 많이 필요합니다. 샘플 만들 때는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샘플 만들 때 혼자 만들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조직을 대리로 빌렸을 뿐이지, 그 조직이 필요하긴 하죠. 경영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팀들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술자가 가지고 있으면 기술일 뿐입니다. 그거를 경영팀에서 아니면은 저쪽 팀에서 영업팀이나 뭐 그런 곳에서 마케팅팀에서 상품화를 만들어야 실제 상품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혼자만 알면은 그냥 뭐 고려청자 만든 사람 되는 거죠. 아무도 누가 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세계 미술품 작품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되는 거. 실제로는 팀들이 가장 홍보와 그거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마케팅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있어야지 아마 돈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서 빨리빨리 끝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김동호 학생 같은 경우에 내가 항상 물어보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나오는 화면. 공룡인가요? 공룡은 언제 살았어요? 수십억 년 전에. 그렇죠. 옛날에 살았죠. 옛날에 그러면 왜 공룡이 여기 나와 있겠어요? 방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갤럭시 3 쓰라고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 거라는 소리죠. 이전 거는 그냥 이론이니까 지나왔다는 소리겠죠. 뭐 앞에 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훑어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들 전문가예요.
용어만 안 쓸 뿐이지 이미 프로세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다가 반품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반품하잖아요. 이미 그거 자체는 프로세스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뭐 여기에서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야죠. 유튜브로 넘어가면 유튜브가 별의별 생활을 다 하죠.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유튜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떤 물건을 살 때 한번 물어볼까요? 권순호 학생, 물건 살 때 유튜브 봐요? 유튜브로 보고 사요? 아니면 그냥 사요? 리뷰 보고 삽니다. 그쵸? 다 보고 사죠. 저도 보고 사요. 그러면 우리 김문수 학생은 유튜브 봐요? 아니면 직접 사는 타입이에요? 유튜브 보죠. 웬만하면 다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리뷰가 주간에도 물어보니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리뷰를 줘서 이게 단점까지 다 얘기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PC 살 때나 아니면 조그만 부품 살 때도 유튜브에 있으면 그 평. 왜냐하면은 그 쇼핑몰에는 사진이 그렇게 다양하게 안 나와요. 뭐 옆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는데 유튜브들은 다 전 각도에서 다 보여주고 사이드도 실제로 손으로 재보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유튜브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됐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세상들, 그런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가상현실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뭐 많이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많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SNS부터 여러 가지 환경, 쇼핑하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그 다음에 안전 문자 오죠.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쇼핑을 할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한테 쇼핑을 할 수 있겠고 안전을 알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양쪽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여러 가지 모든 기능들이 휴대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한번 이건 아마 저랑 비슷한 동년배 분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내용은 아마 한번 보실까요?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인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시대가 아마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하고 조금 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이게 80년 후반인가? 80년 후반부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80년 후반, 90년 초인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미래 세대라고 봤죠.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영화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웬만한 거 다 있죠. 자세히 보면은 저 위에 보면 드론 택시가 지금 날라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드론 택시가 있죠. 드론 경찰차인가 택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죠. 드론 택시가 한강에서 시범 서비스를 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전기차들 뭐 여러 가지 하늘나는 자동차들이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죠. 뭐 옷은 뭐 유행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죠. 예전에 이 장면을 봤을 땐 진짜 굉장히 쇼킹한 장면이었죠. 지금은 이미 있죠. 로봇들이 배송을 하고 로봇들이 점검을 하고 로봇들이 수술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죠. 지금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한 30년 지났는데 30년 만에 발전된 거죠. 그리고 이 광고 쇼킹한 광고였죠. 사람들한테 착각을 느껴주게 하는 광고. 이 광고를 아마 지금 이미 작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구현했죠. 보시면은 코엑스 앞에 있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됐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뭔가 기술력도 변하고 예전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 밑에 있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물이 나오는 거 깜짝 놀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실제 같죠. 바로 앞에 신기한 기술력이 발전했죠. 처음 보면 이 앞에서 깜짝 놀라겠죠. 아까 그 사람도
처음 본 거죠. 마틴도 처음 봤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오라 그러니까 삼성역 가까이 사는 분들은 지금은 안 되고 삼성역이 지금 코로나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좀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나 근처에 가시면 저도 한번 직접 한번 구경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춰서 한번 가면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점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죠. 제가 아까 했던 거는 과거죠. 이미 처음에 1시간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과거가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현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따 끝날 때가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정설로 뛰면은 정설로 치면 항상 정설하고 역설 반대되는 거 이게 아니다. 근데 그게 정설일 때가 같이 존재할 때 있고 역설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왼손잡이라서 과거 8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왼손 밥 먹는 손 들어.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당연히 왼손으로 손 들겠죠. 그럼 밥 먹는 손 들어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왼손으로 손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역설적인 사람이었죠.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드는 애죠. 과거 그게 안 맞았던 거죠. 정설을 과거 밥 먹는 손 들어 그러면 과거에는 무조건 오른손을 손 드는 게 정답이었죠.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중간에 과거 중간에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는 왼손잡이도 괜찮다. 학교에서 왼손으로 글씨 써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왼손으로 글씨 쓰면 맞았죠. 오른손으로 글씨 써야지 정당한 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왼손으로 글씨 쓰다가 맞아서 오른손으로 글씨 썼는데 글씨를 잘 못 쓰죠. 개판이죠. 글씨를 잘 못 써요. 일반 글씨, 일반 성인의 글씨가 아니에요. 당연히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쓰려니까 글씨가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나중에 한 10몇 년 지나서는 왼손잡이도 괜찮다. 그러면서 왼손도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정설하고 역설하고 동일시대는 같이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현재라고 봤을 때 미래, 지금은 미래죠. 뭐 지금 정설 역설이지. 미래는 왼손잡이만 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10년 뒤에는 왼손만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왼손, 밥 먹는 손 들어봐. 그러면 왼손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뀝니다. 패션을 보면 알 수 있죠, 패션. 예전에 90년도에 제가 열심히 학교 다닐 때는 힙합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힙합 패션이 굉장히 유행했죠. 막 벨트를 바지가에 질질 끌고 다녔어요. 벨트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설이었죠. 그때 당시에 정설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입고 나온다. 예를 들어서 힙합으로 막 펑퍼짐하게 모자 쓰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곽인현 학생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한테. 현재 누가 힙합을 굉장히 멋지게 입고 나와서 길거리에 패션으로 돌아다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좀 뒤처진다 그러겠죠? 그쵸?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그게 역설이 된 거죠. 역설이고 정설은 다른 패션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패션이 정설인 거죠. 과거에는 다 교복도 다 크게 입었죠. 신발도 크게 신고 그게 정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신으면은 입고 그렇게 신으면은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고 뭐 과거에서 온 사람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역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패션을 바뀌기 때문에 또 힙합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역설이 정설이 된 거죠. 아까는 정설이 역설이 되고 역설이 정설이 되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패션의 순환을 보면은 이 정설 역설을 확실히 아실 수 있겁니다. 유행이라는 거죠. 유행. 사업도 유행이고 프로세스도 유행이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전자상거래도 유행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있는데 그걸 기술력이 발전할 뿐이지 어떤 것을 할 때 유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은 다 정설 역설이죠. 그럼 화전 학생은 이렇게 재밌으세요? 정설 역설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통용됐는데 현재에는 통용이 안 돼. 근데 과거에 통용됐던 거는
미래에 무조건 통용되게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죠. 복장도 당연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도 당연하고 뭐 똑같은 거죠. 인기 없었던 게 인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과거에는 잘생긴 연예인이 뭐 대세였다면 현재는 개성 있는 연예인은 대세고 미래에는 다시 잘생긴 연예인이 대세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설 역설 그 다음에 혼재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내거나 지금 얘기한 전자선거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다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틀리다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과거, 미래 아니면 또는 현재, 과거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게 언제 쓰일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거에 지금 자동 운전 시스템 있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쳤다 그랬죠. 저런 거 어떻게 쓰냐고. 근데 지금 다 차에 차선 보조 시스템 다 달려있죠. 웬만한 차들은 요즘 신규 차들은 웬만하면 다 달려있어요. 준준형 정도 이상 되면은 그거는 보조 안전 시스템으로 달려있어요. 그 과거에는 그게 안다는 게 정설이었죠. 이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믿고 하냐. 근데 현재는 다들 알죠. 미래에는 바뀔 수도 있어요. 다시 나는 기계식 자동차가 좋다. 나는 사륜 기계식 좋다. 전자식 기계는 안 좋다. 그러면서 나는 기계식으로 전자식이 하나도 안 들어간 자동차 좋다. 그러면서 역설로 미래에는 그런 게 히트칠 수가 있는 거죠. 가끔 그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패턴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가장 혼재 있고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때는 어떤 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틀린 건 없어요. 어떤 이야기 만약에 여러분들 화살표 하나 그려놓고 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거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게 어떻게 통용되냐? 통용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단순한 프로세스는 배달로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배달로 보면 과거에는 배달은 속해 있는 거였어요. 짜장면 배달이 있으면 짜장면집에 속해 있는 배달, 치킨은 치킨에 속해 있는 배달이었던 거죠. 그렇게 배달은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는데 언젠가 정성과 역설이 혼재된 시대 몇 년 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배달하는데 배달료를 내래요.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미쳤냐? 이거 왜 배달료를 내야 되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죠. 혼재된 시절이에요. 근데 그게 미래. 지금 과거로 봤을 땐 지금 미래죠. 미래에 봤을 때는 배달료를 당연히 내죠. 3,000원, 5,000원, 만원, 15,000원까지 내요. 왜냐? 내가 가기 귀찮으니까 새벽에.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치킨이 먹고 싶은데 내가 가기에는 귀찮아요. 집에서 15분 거리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곽인현 학생은 어떻게 해요? 배달료를 어떻게 해요? 내요, 안 내요? 그냥 네. 내죠. 근데 미래에는 그게 당연하죠. 과거로 봤을 때는 배달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형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배달료는 당연한 거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정설과 역설과 정설이 혼합되는 시대, 역설, 미래에는 지금 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혼재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옳았다. 지금은 옳지 않다. 그러면은 다음 미래는 오를 수 있는 거죠. 다시 발표하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휴대폰이 발생해서 이제 인터넷 도메인 예전에 뭐 따따따.naver.com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죠. 그게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죠. 아직도 도메인은 존재하죠. 그런 식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과 정설 역설이 마주치는 현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래로 치면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도메인을 가지고 유료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필요할 때 쓰시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정설 역설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실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정육면체를 던졌을 때 항상 똑같은 건 나오진 않죠. 그리고 똑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이디어는 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300개 대략 300개는 안 되죠. 이 파일에 이 200 몇십 개를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나 이거 마음에 들었다. 뭐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취미생활, 뭐 취미생활이 있을 수 있죠. 자, 아크로반존 학생 혹시 취미가 뭐예요? 취미생활. 취미. 예. 예. 그런 거. 쇼핑. 쇼핑하는 거 취미예요? 저도 그렇게 취미예요. 취미 생활을 하면은 가장 잘 알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싸게 사는지. 그러면 그게 바로 전문가인 거예요. 전문가가 별게 없어요. 그 프로세스를 가장 잘하는 거. 보통 사장님들이, 회사 기업 사장님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하려면 거기 아르바이트부터 거기 프로세스를 다 할 때까지 거기서 일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정설역설을 몸으로 느끼고 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쇼핑을 열심히 하면은 그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전거를 잘 타면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자전거를 탄다는 거는 자전거 길을 잘한다는 거죠. 자전거 길을 잘한다는 거는 그 자전거 길에 대한 그 정보, 뭐가 필요한지를 남들보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자전거 길 휴게소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더 개선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만들면 여러분께 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주간에서 되겠는데 야간에서 똑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가끔 아니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내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리면 뭐하냐, 구현할 수가 없는데 라고 사람들이 항상, 대학생분들이 소심해져 있어요. 저 똑같았을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실 줄 알고 제가 샘플을 가져왔죠. 어디 갔지?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게임 개발자가 아니죠. 게임을 하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렸어요. 게임 개발자가 아닌데 올렸어요. 어떻게 올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직접 올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회사, 조수빈 학생이 게임회사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게임회사 사장님이 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카카오 게임회사 사장처럼 되고 싶다.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그러면 비웃겠죠?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지 믿기 때문에. 자, 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놨어요. 왜 안 플레이가 안 돼? 자, 이거 알죠? 이런 건 많이 저희 집사람이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택했어요. 가장 간단하고 좋아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실제로 동작하는 게임에서 게임을 만들었죠. 그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뭔 재주로 이걸 만들었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죠. 어떤 것을 상상하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뭘 하고 싶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라도. 어떻게? 라고 묻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왜냐? 할 수 있다고 직접 눈으로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만드냐? 이 세상에는
가장 좋은 것들이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꼭 이 사이트가 아니라도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어떻게라는 건 요즘 세상이 좋아졌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1부터 100까지 필요했어요. 1부터 100까지 필요했는데 당연히 개발팀도 필요하고 개발도 할 수 있고 디자이너도 필요했죠. 하지만 저는 3만 원 정도의 돈으로 이걸 만들어서 런칭을 시켰어요. 좀 제가 프로그램을 잘 못해서 좀 걸렸어요. 제가 이거 세팅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세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게임을 올리고 게임에 대한 그 광고를 붙이고 그런 것들을 잘 안 해봐서 제가 이쪽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안 해봐서 한참 걸렸어요. 그냥 매뉴얼 보고 따라하는데도 매뉴얼이 존재를 해요. 여기에 가면은 매뉴얼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3만 원 주고 사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어디 가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바꾸라고 딱딱딱 지정을 해줘요. 이것만 따라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게임 회사 사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이미지를 가서 바꾸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을 런칭했으면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템플릿을 가면은 이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유니티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을 만들려면 유니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니티 게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 갔지? 네, 제 걸 쳐야 되겠네요. 여기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려고 미리 사놨습니다. 미리 사놔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 샀죠. 보석 게임을 샀는데 친절하게 어떤 게임인지도 알려줘요. 템플릿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 때는 게임회사 사장이 되고 싶을 때 어느 날 사장이 문득 되고 싶을 때 3만 원만 있으면 여러분들 게임회사 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광고들이 뜨죠. 밑에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 광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구현이 돼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은 3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게임 회사에서는 우리가 전자상거래랑 게임이랑 뭔 상관이냐? 전자상거래 당연히 있죠. 광고 수익화죠. 게임에 구글 플레이어 보면은 이 광고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연결시켜주면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실험이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게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도박 게임이죠. 카지노 게임을 여기다가 무료로 수백 개, 수천 개를 자동으로 올렸어요. 거기다가 이 광고를 달았던 거죠. 사람들은 그 게임을 하려면 그 사람 것뿐이 안 돼요. 어떻게가 중요하죠. 왜 그 사람 게임뿐이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은 디자인을 바꿨어요. 디자인만 바꾸고 뭐만 한 거죠. 예를 들어 저처럼 이런 식으로 보석 게임 관리를 만들어 놓고 이미지만 따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따놓고 이미지만 바꿔서 컴파일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게임인 줄 알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점이 풀릴 거예요. 내가 구글 플레이 게임을 맨날 하는데 다 똑같은 게임인데 이미지만 틀리다 라고 가끔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뭐 게임 회사에서 맨날 똑같은 것만 내나? 그게 바로 이게 비밀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템플릿을 갖다가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주인공을 바꾸고 이런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로 바꾸면은 뭐 그렇게 이제 캣으로 바꾸고 도구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보석이 아니고 뭐 사탕 아니면은 그럼 캔디 크러쉬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케이크로 바꾸면은 케이크 퍼즐이 되는 거고 바뀌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만 바꾸면 되는 거죠. 게임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름만 바꿔서 계속 출시하는 거죠. 몇천 개, 몇천 개, 몇만 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퍼즐 게임에 독보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한 명씩 다운받아서 광고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광고 비용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그 비용이 적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뭐 게임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때문에 이런 템플릿들이 많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라이센스를 사는 거죠. 이 템플릿에 라이센스를 사서 여러분들이 실제 게임 회사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김동호 학생
어때요? 게임에서 사장 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매뉴얼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바꿀 때는 이런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사서 통째로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유니티에 들어가면 유니티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무료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수백 개 수천 개 충개하고 똑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게임회사 사장님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판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판 추가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커스텀할 때 프로그램 하나하나고 할 수 있게끔 이 안에 다 제공을 해주죠. 좀 더 비싼 버전을 사면은 굉장히 더 좋아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 버전으로 3만 원짜리 산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 20만 원짜리 산다. 30만 원짜리 산다. 100만 원짜리 산다. 그러면 이 엔진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캐릭터까지 자동으로 바꿔줄 수 있게 만드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카운트 ERP 4만 원 혹시 뭐 들으신 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인 학생 이카운트 ERP 4만 원 생산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들으신 적 있어요? 네. 저는 들은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자, 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유성수 학생 네, 이카운트 ERP 뭐 4만 원 생산관리 못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네. 더존은 알아요? 그럼 더존? 더존이요. 더존 기업을 뭐 바꿔주겠다 더존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왔어요? 잠시만 제가 유튜브로 찾아드릴게요. 모든 게 유튜브에 있네요. 자, 더존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잘 봐요 화면을. 여기 나오는 화면을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이 아마르스테닌을 만들고 싶어요. 아크로바나 학생 아마르스테닌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를 뭐 막막하죠? 뭐 생각이 잘 안 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오늘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HR 비즈니스나 이런 그 기업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까 했던 이 템플릿을 이용하면 되죠. 템플릿에 나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보면은 단어는 알아야 되겠죠. 이런 템플릿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아까 이미지 수정하듯이 제가 템플릿을 보면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템플릿을 사면은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아까 화면을 잘 보라 그랬죠. 그래서 블루면은 딱 아까 비슷하죠? 화면 나오죠?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영상 재생되고 있는 건가요? 예, 영상 나오는데 안 나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계속 화면 렉 걸려가지고 공유하시는 화면이 계속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래요? 저도 잘 방금 보여요. 영상은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안 나와요. 지금 방금 영상이요? 전미도 배우가 나온 건 봤는데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
잠시만요. 인터넷 회선이 좀 느린가 보네요. 잠시만요. 끊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지금 나와요? 지금 화면 나옵니까? 그래프 보여요. 아, 예, 그래프 보이면 되는 거예요. 파란 그래프 보이죠? 네. 예. 아까 봤던 화면이랑 어때요? 아까 자세히 보라 그랬죠, 광고. 예. 예? 화면이 안 보여요? 느린가? 왜 이러지? 보여요? 아, 예. 아까 봤던 화면이랑 똑같죠? 아까 봤던 화면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레포트도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직원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이미 존재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템플릿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파란색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용자가 검정색 패밀리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검정색을 가지고 가서 제안을 하겠죠. 이 회사는 패밀리 컬러가 검정색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HR 회사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다른 걸 원한다. 다른 거 이게 우측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에 가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나 어떤 걸 세울 때, 어떤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 빼놓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요즘 부동산이 핫하니까 위치 기반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보통 그럴 때는 이 템플릿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이런 거죠. 뭐 비즈니스 사이트를 뭐 이렇게 본다. 예를 들어서 맵으로 이렇게 본다. 뭐 똑같죠. 네이버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에도 같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어디 갔어? 바뀌죠. 휴대폰 형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든 뭘 할 수 있든 구현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서 이거에서 뭐해? 이 과목만 하고 끝이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돈을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역으로 말하면은 이곳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모든 사이트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려요. 여기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요 URL을 아마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아까 비즈니스 모델을 쭉 보시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아마 비슷한 사이트가 뭐가 있을까? 라고 여기 한번 쳐주고 꼭 여기가 아니라 구글에 해당 내용을 치고 템플릿을 치면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도입해서 아마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곳에 갈 수도 있어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 했는데 이제 가야 된다. 그럴 때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럼 내년 초반에 이게 아마 4월 어느 정도 시기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대회 일정을 보면은 4월 달까지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해놨다가 서류를 만들어 놓고 내년에 만들 때 이미 이런 사이트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구현은 안 되지만 이 데모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한글로 바꿔놓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PT를 하면 점수가 더 많겠죠. 실행 점수가 더 많겠죠. 이미 거의 된 것처럼 보이니까 내부는 구형하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학교에서.
지금 학교 실제로는 플랜카드가 실제 이러면 좀 뭐하지만 일단은 플랜카드가 많은데 여러분들 좀 잠시만요. 이게 오늘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 플랜카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학교에 출석부 받으려고 한번 갔다가 찍은 건데 뭐 요즘 뭐 시대가 시대인 마치 우리 학교가 무슨 평가인가 뭔가를 뭐 그걸 잘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플랜카드를 여러분들 이름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달아줘요. 들어가서 여기 가서 하면은 달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 아까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아마 이 템플릿을 이용하면은 아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때 진짜 실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하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학생분들 중에 뭐 이게 마음에 든다. 근데 나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럴 때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러면은 구매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동문이 하나하나 잘 나가면은 나중에 이곳에서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나거나 요즘에는 돈을 어떻게 벌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대기업 회장이 나오면은 모른 척을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크로바존 학생이 대기업 회장이 됐어요. 기업 CEO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 모른 척 안 할 거잖아요. 그쵸? 예, 모른 척 안 해요. 동문이 있으면 모른 척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가 커지고 그 동문이 돌아와서 저처럼 여기 앉아있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명문이 되는 거지 다른 게 명문이 아닙니다. 왜냐? 이런 요령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명문에 대한 그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노하우를 습득해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저 외에도 용인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학교 출신 분들이 강의를 하세요. 그분들은 생업이 아니고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본인의 전공 분야 주전공 분야가 있을 겁니다. 사업하실 때 주전공 분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주전공 분야를 빨리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얻으시면은 아마 굉장한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게임 회사를 차리고 싶은 게임 회사를 차릴 수 있고 HR 전문 회사를 차릴 수 있으면은 HR 전문 회사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HR 전문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템플릿이 있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맞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공하고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생인 경우에는 했다! 이걸 도전해봤다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회사원분들이 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했다라는 강한 정신력을 원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좋은 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룹 면접일 경우에 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해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2박 3일 정도 되는 그룹 면접, 코로나로 지금 하지는 않지만 이 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2박 3일 정도 아마 그룹 면접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리더 점수를 받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날 처음 하는 것처럼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사이트의 패턴을 다 보고 여기는 누군가 전문가들이 그걸 설계해 놓은 거예요. 이런 HR 같은 걸 일반 사람들이 모르죠. 왜 이런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게 되겠죠. 왜냐? 이미 봤으니까. 이거 봤으니까 급여는 직원 급여는 이런 화면으로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보게 된 거죠. 이미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다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고 뭐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250개 정도 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 다음 시간에 쓸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살펴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바꾸지 않고 그냥 가져오면 돼요. 나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만약에 김도현 학생이 어떤 걸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나 이게 마음에 들었어. 왜 마음에 들었는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수업을 나갈 테니까 하나씩 준비해 오시고 아까 사이트는 꼭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눈이 트일 겁니다. 왜냐? 나도 이 회사를 세울 수 있구나. 이거 별거 아닌데
더존이라는 회사가 별거 아니구나. HR 회사들 엄청 많은데 별거 아니구나. 아니면은 지도 기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별거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는데라는 강한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안 넣어서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가 되는 거죠. 나도 이런 부동산 회사 세울 수 있는데 옆으로 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선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이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 데가 되는 거예요. 위치 기반 서비스 나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누르니까 기능이 다 구현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거 한글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한글로 바꾸고 나중에 투자를 받아서 개발자를 쓰고 그거를 회사를 세우는 거고 아니면 이걸 하면은 나중에 회사를 면접 갔을 때도 굉장히 수월한 거죠. 부담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창업이나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실제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게임을 개발할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 이걸 갖다가 세팅을 해보고 실제 런칭을 보고 기다린 거죠.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 회사도 세울 수 있고 HR 회사도 세울 수 있고 부동산 위치 기반 회사, 위치 기반 서비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준 거죠. 단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거죠. 동문이 보여줬으면 여러분들도 그 동문이 보여준 것보다 더 발전성 있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아마 수업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많은 것을 가져가실 겁니다. 게임 회사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몇 개 복사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게임 회사 차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 몇 개 해서 미리 해주는 거죠. 이 친구는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학종을 미리 쌓아주시면 나중에 학교 갈 때 편하죠. 저희 아들 해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보시면서 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수업은 끝내시고 한번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준비해 오셔야 돼요. 내가 뭐가 중요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꼭 준비해 오셔야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전에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준비해 오라는데 야간에 여러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무도 준비해 오면은 저는 할 게 없어요. 공중에 붕 떠서 이렇게 같이 다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다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만약 게임 회사 차리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아까 같이 그런 노직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오늘은 이만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주인데요. 제가 이거 애 때문에 계속 이거 예. 꺼냈어가지고요. 중간중간 못 들은 게 몇 가지 있어서요. 하나만 여쭐게요. 교수님 그 과제 같이 하자고 하신 거 그거 주제 정해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예, 그냥 요거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있어요. 폴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 보시면 예. 학습 자료에 파일에 학습 자료 가시면은 여기 3개가 있어요. 비즈니스 101, 네, 네. 비즈니스 모델 100, 용인대학교. 요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보시고 외우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가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왜 마음에 들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업이 네. 시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업 잘 보내세요. 예, 추석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예. 거기 그 비즈니스 모델 그거 보고 자기가 약간 좋아하는 회사 약간 그런 비슷한 식 해가지고 여기서 그 외국 사이트에서 그 교수님이 링크 보내주신 외국 사이트에서 그거 약간 예를 들면 이메일 전송 회사 같은 그런 회사 같은 이메일을 약간 중개해주는 그런 회사 같으면은 그걸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봐서 이걸 하고 싶어서 이 웹사이트에서 그걸 했다 뭐 그렇게 뭐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게임 그냥 그렇게는 아니고 그거는 다음 거고 이거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아무 거 없어요. 그리고 왜 마음에 들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웹사이트 그거 게임 회사 그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할 수 있다, 누구나. 그리고 누구나 여러분들이 세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죠. 제가 게임을 못하는데 정확히 개발자가 아닌데, 게임 개발자가 아닌데도 그냥 갖다가 포팅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굳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일단은 나 이게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들었나? 내 취미랑 같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야? 아니면 내가 뭔가 중요하게 생각해? 아니면 그냥 이게 마음에 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그거를 택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왜 마음에 들었는지 알면은 그게 왜 마음에 들었는지 아시는 분이 약간 더 많이 알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떤 패턴을 바꾸거나 그런 거를 살짝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10주 동안의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예행 연습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뭔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 난감해요. 이 수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보셨잖아요. 게임 회사 차릴 수 있습니다. 게임에 하고 싶은 게임 회사 차려요. 그러면 되고 그 게임 회사 차려서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보여주고 아까 같이 HR 회사를 내가 어카운트를 만들고 싶다. 이미 다 있는 걸 갖다가 만드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별거 힘을 안 들여요. 단지 개발은 힘들겠죠. 개발 뒷단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비즈니스들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이거 해봐야 뭐 문서 종이 쪽 하나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 뭔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한 학기 동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나가셔도 돼요.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수업을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요. 예. 근데 시험이나 이런 거를 못 들어가지고. 뭐 어떤 거요? 시험이랑 뭐 과제 이런 건 어떻게 됐나요? 과제요? 과제는 꼭 과제라는 표현은 그렇고 뭐 써오는 게 아니라서 일단 여기 요 폴더 파일에 네. 들어가서 요 폴더 비즈니스 101, 100, 네. 200 여기 202 가서서 마음에 네.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네. 그게 과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써오라는 게 감사합니다. 아니고 골라먹으면 돼요. 네, 오늘 처음 들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이 손만 가져오시면 돼요.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예, 맞아요. 예?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 제가 원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용인대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많이 찾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걸 하면 자신감이 굉장히 붙잖아요. 그리고 분도 재수가 좋으면 볼 수 있고 특히 디자인만 바꾸면 새 게임이니까. 그리고 어떤 템플릿, 예를 들어서 아크로바존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귀국했을 때 환경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는 있고 어떤 나라에는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걸 도입하면은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회장님 되시는 거잖아요. CEO.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계속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이 수업이 그런 수업이고 아까 템플릿은 아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세팅이 이미 돼 있고 다 돼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올리는 거를 매뉴얼을 주어지고 매뉴얼로 우리가 보고 그 매뉴얼을 어떻게 다루는지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게임까지 있는지는 솔직히 템플릿에 게임까지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설마 있나? 원래 HTML 템플릿은 있는지 봤는데 이런 템플릿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설명을 보니까 이 라이센스를 저희가 사가지고 이 엔진을 사가지고 엔진에 대한
구글에서 구글 광고 있잖아요. ADS를 이 코드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그 광고를 비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템플릿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만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아크로바존 어느 나라 출신이세요? 우즈벡이요? 그러면 거기에 없는 거를 한번 우리나라에 있는 걸 찾아보세요. 배송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난 뒤에 그거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국이 예전 개발도상국일 때는 저쪽 중동 국가에서 많이 가져왔거든요. 시스템을 건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시스템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나 뭐 그런 것들 돈이 별로 안 들고 차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시면은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루트를 알아가지고 서비스업은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서 차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없는 거를 한번 보시고 없는 거를 찾아서 지금부터 조금씩 거기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프렌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 카톡이나 뭐 다 되잖아요. SNS. 너 거기서 차려라.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조금씩 비즈니스를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옮기다 하면은 아크로바존 학생이 카카오 알죠? 우리나라 카카오.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그렇게 가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붙인 거예요. 어떤 시스템들을. 그래서 그거를 넓혀간 거죠. 근데 너무 넓혀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신문 보면 너무 넓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이라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없는 시스템들, 돈이 안 들고 그런 플랫폼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자 되시면은 나중에 모르는 척하기 없기예요. 미리 얘기하는데 나중에 모르는 척하기 없기예요.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 다 그 투자예요. 저도 투자, 학생에 대한 투자예요. 그러면 나중에 CEO 되면은 모르는 척하기 없게요. 우리나라에 어떤 학교에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씩 옮기다 보니까 내가 이 기업 넘버원 회장이 됐다, CEO가 됐다 라고 해서 맛있는 것도 사실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셔야 돼요. 예, 하나하나 한번 해보세요. 게임도 뭐 필요한 거 좋은 게임 만약에 있으면은 저는 우즈벡 말을 모르잖아요. 그쵸? 우즈벡으로 언어를 출시하면 되잖아요. 바꿔서 그 부분만 플레이를 우즈벡 언어로 바꿔서 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즈벡 게임인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창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무섭게 생각하면 한 발 물러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비용은 제가 만약에 좋은 여기 찾다가 재밌는 게임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해요. 제 전화번호 알죠? 예, 그럼 거기다 문자 보내요. 누구누구인데 아크로바존인데 이거 하고 싶다. 라고 그거를 문자를 보내요. 그럼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 서비스는 있어야죠. 동문인데. 제 교사라기보다는 동문이잖아요. 동문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예. 그래, 한번 보고, 한번 싹 다 보세요. 그러면 아마 가져갈 게 많으실 거예요. 각 국가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SAP가 그래서 가져간 하나하나 붙이면서 SAP도 문어발, 원래는 쓸모없는 프로그램인데 붙인 거 아니에요, 사실 SAP가. 계속 붙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저희도 붙이면 돼요. 될 때까지. 뭐 하나 터지는 거죠, 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